들어갑니다. 1문단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이고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는 천연 우라늄 속에 0.7% 정도만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일단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읽을 거고요. 핵 분열 연쇄 반응에 대해서 읽을 거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갔더니 우라늄이 주요 연료인데요. 그 우라늄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면서 제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하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인지 저거인지 구별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라늄 238이 있고 우라늄 235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핵분열 연쇄 반응이란 걸 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99% 이상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이 친구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라늄 238에 내가 일부러 세모를 했어요. 얘는 도움이 안 돼요. 핵분열이 가능한 235,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 친구는요 0.7% 정도밖에 없어요. 되게 퍼센티지가 낮아요. 이 상태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서 핵분열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이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우라늄 235의 비율을 3에서 5%로 높여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으로 만든 후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를 만든다. 이 부분 읽으시면서 일단 비율 높이고 난 다음에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묶은 다음에 라는 내용 순차적인 과정이 나타난다 하는 거 인지하셨으면 넘버링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우라늄 비율을 높이는 게 제일 먼저. 그 다음 높이고 났으면 이제 원기둥 모양으로 연료봉을 만들어야 돼요.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 두 번째 단계. 그러고 나면 이거를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라는 걸 만들어요. 연료봉을 다발로 묶은 게 핵연료인가 봐요.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를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유도하는 것이다. 핵연료까지 만들었으면요. 네 번째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서요. 다섯 번째 핵분열을 유도를 한다. 드디어 핵분열이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늘 말하지만 여기 넘버링 해놓은 숫자 자체는 나랑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나랑 다르더라도 여기에 숫자를 넘버링 하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걸 인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했어요. 계속 갑시다. 원자로에 넣은 핵연료에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원자로에서 꺼내는데 아까 열심히 비율을 높여서요. 핵분열을 했어요. 열심히 핵분열을 하고 나면 당연히 사용하고 남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다시 낮아지겠죠. 핵분열 유도한 이후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원자로에서 꺼낸다가 여섯 번째 단계. 이를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한다. 사용 후 핵연료에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우라늄 235가 남아있고 우라늄 238,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인 플루토늄 239 그리고 이 외에도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나왔으니까 일단 알아보기 쉽게 괄호만 해놓을까요? 핵분열을 원래 해야 했는데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남아있는 우라늄 235가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 238도 있고요. 238 처음 나오는 단어 아니죠? 아까 핵분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친구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우라늄 238이 중성자랑 반응하면 플루토늄 239라는 게 생긴대요. 이거 말고 다양한 핵물질이 있다. 이 중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후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분리 공정을 핵재처리라고 한다. 아까 핵분열 다 했고요. 핵분열 하고 나서 사용 후에 남아있는 핵연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재사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핵재처리라고 부른다는 거네요. 여기까지 1문단 내용 끝났고요. 굉장히 정보량이 많은 것처럼 적혀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2문단과의 연결고리가 될 거고요. 그럼 2문단에서 우리가 읽을 내용은 한번 사용했던 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핵 재처리의 방법에 대해서 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2문단으로 내려갑시다. 2문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는 역시 핵 재처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방식으로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 퓨렉스 공법이란 게 있다. 첫 번째 방법 퓨렉스 공법이고요. 얘는 일단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분리를 하는 방법이래요. 퓨렉스 공법은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작게 절단한다. 먼저라고 했으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게 첫 번째 단계 되겠네요.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것을 해체를 해서요.
연료봉을 작게 절단을 한대요. 아까 연료봉 1문단에서 2번 과정에 있었어요. 원기둥 모양으로 연료봉을 만든다 했거든요. Anyway, 연료봉을 작게 절단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절단한 연료봉을 90도 이상의 질산용액에 담가서 녹여요. 90도 이상의 질산용액에 담그는 게 세 번째 단계, 액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겠네요. 이후 질산에 녹인 핵연료를 유기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이후의 과정 네 번째, 유기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킨다. 유기용매가 뭐예요? TBP 용액이 뭐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적혀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유기용매라는 게 있구나. 그게 TBP 용액이구나. 아까 질산용액과 담근 뒤에 TBP 용액과 접촉시키는 거구나. 접촉시키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 핵물질들은 질산용액에 남는다 했으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 문단을 지금 왜 읽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핵을 재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핵 재처리가 뭐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분리할 수 있을까 였잖아요.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목표한 우라늄과 플루토늄 239가요. 얘네만 이 TBP 용액이라는 거에 달라붙을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 핵물질, 얘네는 질산용액에 여전히 남는다. 분리가 되는 게 4번 과정이네요. 이후 산화 및 환원 과정을 통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게 된다. 산화 및 환원 과정을 통해서 아까까지는 우라늄 235랑 플루토늄 239를 한꺼번에 뽑아낸 건데요. 5번 과정에 나타나면 이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바가 이제 완수가 되는 거죠. 퓨렉스 공법은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 있다. 반복을 많이 할수록 좋다. 반복을 많이 할수록 양도 많아지고 순도도 높아진다. 전부 다 비례관계. 우라늄 235는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고속 증식로는 안정성이 부족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플루토늄 239가 있는데 기껏 분리를 해놨더니요. 얘는요. 사실 고속 증식로라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밑에 적혀있는 각주 단어 의미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고속 증식로가요. 안정성이 없어.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했으니까 열심히 분리한 뒤에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우라늄 235만 현재 쓰고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은 플루토늄 239의 한계점 두 가지를 언급을 한 거예요.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플루토늄 239를 분리했을 때의 한계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그 밑에 3문단에서는 아마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3문단 내려갑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다. 두 번째 방법 나오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 문단과의 공통점, 차이점 잡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공통점은 결국 뭐냐 하면 핵 재처리 방식이에요. 얘도 앞에 나왔던 그 두 개를 분리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위에서 언급된 이런저런 한계들을 밑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들어가 봅시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분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다. 차이점이다 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용액 아니고요. 전기를 활용해요. 먼저 지금부터 순차적인 과정.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하고 연료봉을 절단한다까지는 앞에 나왔던 이 문단이랑 공통점이네 해주셔야 되고요. 이까지는 똑같고 절단한 연료봉을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든다 하는 거 차이점이죠.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 아까는 용액이었고요. 이를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면 이거를 전기 분해한다. 그래서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변화한다. 여기에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기타 다양한 핵물질이 이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 금속 물질을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도까지 올려서 용해시킨다. 마찬가지예요. 용융염이 뭔지 나는 몰라요. 용융염이 뭔지 모른다고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나 보다. 아까까지 분말의 형태였던 걸 여기에 어떤 곳에 넣어가지고 용해를 시킨다는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면 보면서 반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를 활용한다 했잖아. 지금부터 전기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죠.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주는데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음극으로 움직이므로 음극에는 우라늄 235만 달라붙는다. 우라늄 235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라늄 235를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이후 그 다음 7번째 단계. 전압을 올리면 남아있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다른 핵물질들이 음극으로 와서 달라붙게 된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들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마지막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이 문단이 문제였던 이유가요. 우라늄 235랑 플루토늄 239를 각각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플루토늄 239 어차피 불안정해서 쓰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이거를 함부로 추출했다가 너네 핵무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3문단에 나오는 파이로 프로세싱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라늄 235만 확실하게 분리를 하는 거고요.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확실하게 분리를 하고 플루토늄 239는 분리를 하게요 안 하게요? 다른 애들이랑 함께 달라붙게 되니까 플루토늄 239는 따로 분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여지도 없고 플루토늄만 따로 빠져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도 않다. 위에 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2문단이든 3문단이든 결과적으로 플루토늄은 이론적으로는 재사용할 수 있는 친구지만 현실에서 재사용을 하진 않는다라는 결론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이까지 지문 끝났으니까 문제 풀러갈게요. 1번 문제,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과정은 일부 언급이 돼 있기는 했었죠. 앞부분에서. 근데 뒤에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하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1번 선택 틀린 거. 2번, 핵 재처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여러 핵 재처리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핵 재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핵 분열을 한번 하고 났을 때 그 사용 후 핵 연료에 여전히 재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으니까요. 그게 핵 재처리를 하는 이유예요. 쓸 수 있는 애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핵 재처리, 분리 과정을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였고요. 여러 핵 재처리 방법을 비교하였다. 두 개의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문단에서 나타났던 아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서 3문단의 내용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2번 선지가 맞는 말. 3번, 핵 재처리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적이 없죠. 핵 재처리에 대한 의의와 전망을 제시한 적도 없고요. 4번, 다양한 핵 재처리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점은 없었어요. 이 문단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3문단에서 보완했기 때문에. 5번, 원자력 발전의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주 나오는 함정이죠. 두 가지 방법이 나오긴 했는데요. 무엇의 두 가지 방법? 원자력 발전의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핵 재처리의 두 가지 방법이니까 무엇에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것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앞에 적혀 있는 이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2번 문제,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1문단에 동그라미 4번으로 넘버링했던 과정에 의하면 중성자를 충돌시켜야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고요. 사용 후 핵 연료가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선지가 되는 건데 사용 후 핵 연료에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핵분열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돼야 돼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응력이 낮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라늄 235가 있기는 있으니까 핵분열은 당연히 가능. 2번 선지,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핵 재처리 과정은 핵 분열이 가능한 두 가지 물질을 분리해내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죠. 우리가 핵 재처리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핵분열 반응을 유도하려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추출 후에 재사용을 할 거예요. 2번이 정답. 3번,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와 비율이 사용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 맞는 말이었죠?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진 뒤에 원자로에서 꺼내면 그거를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이 뭐였냐 하면 플루토늄 239였거든요. 플루토늄 239가 포함되어 있다. 5번, 우라늄 235의 양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전보다 줄어든 상태이다. 맞아요. 비율이 감소해서 반응력이 떨어진 것이 사용 후 핵연료였으니까 맞는 말.
3번 기억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기억은 2문단에 있었던 퓨렉스 공법, 니은은 3문단에 있었던 파이로 프로세싱 되겠습니다. 1번 선지, 기억은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었죠? 플루토늄 239까지 분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 이어졌었고요. 2번, 니은은 낮은 전압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우라늄 235를 추출할 수 있다. 양극이 아니라 음극으로 이동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이고,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이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가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물질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선지로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가져가셔야 돼요. 엄청 쉽게 출제됐지만 방향성에 관련된 문제는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공통점이네요. 사용 후 핵연료를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번, 2번 과정까지는 공통점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추출한 우라늄 235를 기존의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예 목적 자체가 우라늄 235를 재사용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 3, 4번 선지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건 과정 2개가 나왔을 때, 그 방법 2개가 나왔을 때는 그거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물어보는구나 하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다른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얻어갈 수 있거든요. 5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니까 이제는 차이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핵 재처리 과정에서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선지 2개로 끊어서 생각하셔야 된다 했죠? 기억은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니은은 액체 상태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었던 거고요. 기억은 액체로 만드는 거였고요. 니은은 분말로 만들어서 전기를 활용하는 거였으니까 5번도 맞는 말. 4번 문제, 디귿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디귿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퓨렉스 공법 3문단에 나왔던 애가 2문단에 나온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이유 찾아보시면 1번 선지, 우라늄 235를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의 위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요. 그게 우라늄 235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우라늄 235가 아니라 플루토늄 239를 추출할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게 퓨렉스 공법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굉장히 쉽게 출제됐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라늄 235라는 애가 있고 플루토늄 239가 있었잖아요. 이거 2개를 구별해서 글을 읽어야 돼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 2번 선지, 핵 재처리 과정의 반복을 통해 추출되는 우라늄 235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할수록 추출되는 우라늄의 양이 늘어난다 하는 건 사실 2문단에 적혀 있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2문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랑 전혀 관계없는 말이기도 하고요. 3번, 순수한 상태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모두 핵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었죠. 파이로 프로세싱에서는 플루토늄 239는 아예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우라늄 235만 사용을 할 거였어요. 4번,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에서는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플루토늄 239가 야기하는 문제가 여기에서는 유발되지 않아요 라고 적혀 있는 거 맞는 말. 5번,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한 핵분열 물질을 고속 증식로가 아닌 다른 원자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플루토늄 239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거를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가 포인트가 아니었죠. 플루토늄 239 자체를 아예 분리 배출을 안 하도록 문제를 보완하는 거였어요. 5번 문제, A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여기에 있는 A는 반응력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문에 있었던 A의 경우에는 반응력이라는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걸 가리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대로 선지로 내려오시면 잠에 떨어지는 거, 허락이 떨어지는 거, 실력이 떨어지는 거,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정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있는데 반응력이 떨어지는 거랑 실력이 떨어지는 거 똑같은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 하고 쉽게 잡으실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어떠한 값이나 어떠한 수준이 떨어지는 걸 가리키는 표현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문제 설명도 끝. 고생하셨어요.